우리 기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30일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기술 첫 번째 이 폭락장에서는 전저점을 지켜주게 됐는데, 그런데 연이은 서킷에 전저점 이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매도 포지션은 추가 하락으로 바뀌었는지 다 깨고 떨어지는 건가 걱정하실 분들 같이 점검해보자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자, 주가는 일단은 이틀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얘네가 이 10,000원대를 버텨주던 가격 1130원에서 그 다음에 이게 930원으로 밀렸다가 또 이게 880원까지 밀렸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7,800원 부근에서 이제 아직 장 마감이 아닌 상태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공매도 비중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오히려 이렇게 주가는 많이 밀렸는데 공매도 매매 비중은 어때요? 15%에서 11%, 8%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지금 데이터로 보면은 마이너스 10%, 10%씩 이렇게 폭락을 한 원인을 공매도가 갈수록 세게 때려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주가는 낙폭을 키우는데 공매도 매매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락은 공매도가 공격적으로 비중을 계속 높여나면서 만들어낸 하락이라기보다는 시장 급락과 기존 주주들의 이 투매와 손절, 수급 이탈이 훨씬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 공매도 평균가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7월 27일에는 10,000원대였고 그 다음에 28일에 9,000원 그리고 29일에 8,000원의 가격이 찍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 가격대가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어때요? 이날 종가랑 비슷한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얘네가 결국에는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밀리느냐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느냐 이걸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 얘네들이 이걸 하나를 다 뭉뚱그려서 보면 안 돼요. 한 놈, 한 놈, 한 놈을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 27일에 들어온 놈은 지금의 가격이 수익이 크죠. 근데 29일에 들어온 놈은 어때요? 지금 어때요? 얘네는 사실 공매도를 치는 의미가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못 버티고 이번에 주가 밀릴 때 매도 치고 상환을 하려고 매수를 잡아서 그래서 양봉 전환이 뜬게 될 수가 있잖아요. 얘네도 어차피 고가일 때는 우리 전날 들어온 놈이 어차피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들어온 놈들은 사실 엄청난 수익권이니까 아직 슈커버를 치기엔 급하지가 않는데 이렇게 종가에 달라붙어서 마감을 할수록 공매도 세력들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매도 세력을 하나의 세력처럼 묶어서 보지 않았을 때 정답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종가에 달라붙는 모습으로 한 놈 치우고 두 놈 치우고 세 놈 치우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점점 그때 들어왔던 공매도들이 똥줄이 타겠죠. 조마조마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쩌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있냐면은 공매도 요놈들이 대차를 빌려내는 거를 조금 더 늘려내고 있어요. 자, 대차 잔고를 증가를 했다. 그거는 공매도 예정이 될 수 있는 물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최근의 분위기는 대차를 계속 줄여냈단 말이에요. 공매도에 사용될 대차 물량을 누적되는 그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전저점이 이탈이 나오게 되고 근데 얘네가 이걸 벌써 현물에 올라버리면은 손실 부분을 먹을 수가 있게 되니까 일단은 빌려두고 보는 겁니다. 눈치 게임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냐? 공매도의 거래 대금이 확 증가를 하게 되는지, 지금의 가격에서 대차를 다시 상환을 시키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슈포지션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는지 막히는지, 현물이 이 종가로 붙어주는 모습들이 이어지는지, 자,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물론 이 현물의 주가도 파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 막판 동시효과에 일단 이게 장중이기 때문에 그때 거래 대금이 빵 하고 터지면서 막판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들어 올리고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이 딱 뜨는 시간대는 가장 최신으로 따끈따끈한 게 바로 내일 개장 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에 모두 다 담아드리지 못하는 정보들을 개장 전에 문자로 받아보길 원하신 분들 위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술 앞 두 글자 우리라고 남겨주시면은요, 요 방향성 대응으로 장전에 미리 주가 방향성 잡고 가실 수 있도록 문자 알림 받아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 구독, 댓글의 힘이 필요한 지금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런 패닉장에 우리 돈을 털어먹는 일단은 공매도를 치고 있는 게 우리 기술에 대한 역량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 전체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을 누르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품들도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일단 우리 주주님들, 시장이 지금 너무해도 지금 너무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미친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지경이 나니까 이제서야 정치적 논쟁점으로도 부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미 6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믿고 반도체 실적 때문에 오른 거니까 실적 나오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러셨어요. 빠질 때도 이게 뉴스가 자꾸 레버리지 투자한 개인 투자자 때문이래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해서 그렇대 이러셨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착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이게 왜 우리 탓이냐. 주식 부양책이니 외국 세일즈니 주식 사람에 그런 식으로 이끌어 놓고 근데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 탓이다? 솔직히 그러면요. 개인 투자자가 다 삼전 닉스 올라가기 빌어서 레버리지는 뭐든 매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시원하게 손절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솔직히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나 쓸 거 덜 쓰고 주식시장에다가 박았는데 이게 손절이 그렇게 쉽냐고요. 순식간에 난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계속된 이런 폭락이 우리 탓이 아니라니까요. 숏을 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로 이제 이렇게 보도가 뜨기 전에는 아무도 안 믿어줬다. 근데 너무 교묘하다는 거예요. 선거 이후로 빠진 거, 통화 스와프 못한 거, SK하이닉스가 달러 자금 들여왔는데 잘 나가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성과급 관련해서 초과이익 분배해라. 잉여금 쌓아둘 틈도 없이 새만금의 공장 지어라. 아주 쥐어짠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게 주가에 득이 됐냐? 완전 실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레버리지 상품의 5차까지 확인 못한 것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네가 뭘 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때려 부어라? 아니, 이미 증시 부양 때도 한도 이상까지 늘렸는걸요? 증시 긴급 재난지원금? 금리 올려야 되는데 돈 풀 수 있을까요? 금리 안 올리면? 내리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또 어마무시한 환율 차이와 금리 차이로 국격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말을 다 물르겠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얘네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소리를 더 내주세요. 우리가 당했는데 왜 레버리지 투자는 우리 탓이라는 거냐? 그거 빠르게 통과시킨 거 너네라며. 주식 부양해준다며. 외국 가서 세일즈 할 땐 언제고. 왜 외국인 이탈 못 막냐? 더 목소리 내주셔야 연말에 세금이라도 좀 깎아준다라고 하던지 대주주 이 기준의 그 보유 자금들의 기준을 더 높여준다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최소 우리 주주 보호를 위해 뭘 해줘야 돼요? 공매도 금지. 이거 처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직전 정권 때만 해도 이 공매도 금지 기간 만들고 연장도 하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이거라도 당장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공매도 금지되면요.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 하방도 막을 수 있고요. 공매도 숏을 못 친대 라고 하면 어때요? 외국인도 더 팔 수 있습니까? 아, 그럼 이 정도 빠지면 저평가인데 죽줍이나 하자. 그러고 선물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쵸? 자,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게 댓글에 동의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동의가 함께 찍히면은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진짜 주주님들의 목소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은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속히 공매도 금지가 나와주길 목소리를 내면서 뉴스도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살아야 되고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수 팔 수 있습니까? 못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엘리어트 파동도 끝났어.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도 끝났어. 그러면 새 추세를 잡아줘야 돼. 근데 새 추세를 잡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여전히 공매도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를 보고 있다. 근데 이미 많은 이 보유하고 있는 평단가 근처까지 왔고, 사실 여기에는 12세력들도 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환사채 애들도 전환을 시켰어. 근데 지금 어때요? 자꾸 전환사채 샀을 때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계속 빠지는 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바로 물량을 확 사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 야금야금 모아가고는 있겠지만 뭔가 크게 확 들어 올리기에는 얘네도 아직은 하락 추세에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게 낙폭을 멈추는 움직임에서 그때 확실하게 들어왔을 때 더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전환을 만들어내줄 수가 있다. 일단 흘러내리는 동안 돈 아껴뒀다가 흘러내려. 그럼 더 저렴한 가격에 평단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런 포지션이라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전환사채 세력들, 그리고 공매도 이제 쇼 치는 거 이제 멈추려고 하던 그 원래의 공매도 세력들, 얘네들도 지금 가격이 너무 빠진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서 멈출까? 이것만 지금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가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외롭겠지만 이제 세력들도 마지노선까지 올 만큼 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돈 쓰지 말고 이 세력들이 먼저 돈 써가지고 얘네가 끌어올릴 때, 더 방향성이 확실해질 때 그때 우리 돈을 쓰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눈치만 딱 보고 있고 우리 돈 지금 미리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일단은 이런 세력들도 같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더더욱 중요해진다는 거고, 타이밍이 순간적으로 얘네 이런 거 보세요. 위아래 꼬리 미친 듯이 달 때 이렇게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가 장중에 반응이 딱 떴을 때 그 타이밍만 놓치지 말고 대응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개장 전까지 수치가 발표되는 공매도의 거래 대금이 확 증가를 하는지, 지금 가격에서 대차 잔고를 상환을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숏으로 들어오는 흐름들이 더 나오는지 막히는지 이걸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현물이 자꾸 얘네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달라붙어 주는 요 움직임들, 이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타이밍 알람 받아보실 분들 위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8458-5563번으로 우리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러거나 말거나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급 쏠림 나오는 단타 종목으로 일부 나는 이 부분을 소액 투자로 해가지고 메꿔내면서 기다리겠다, 그냥 손 놓고만 있진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오늘부터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과 우리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더 여윳돈 챙겨보자고 제2의 월급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월급 빼고 물가 등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죠. 우리 생활비 2, 300만 원 정도만 더 여유 있어도 살만하잖아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 1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금으로도 제2의 월급 만들어낼 수 있게 해드리는 거. 이 프로젝트는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솔직히 제 실력이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너부터가 잘해야 남들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계좌를 바로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번 달 계좌고요. 이번 달 아직 마감도 멀었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240만 원 정도 벌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장 진짜 안 좋았잖아요. 줄줄 빠지는 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벌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한 달에 2, 300만 원 충분히 가능하겠죠. 저도 생활비 2, 300만 원 정도 더 벌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전에 부업도 해봤는데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본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사실 바로바로 수익이 꽂히지
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배달이나 대리 뛰는 게 아니면은 초기 세팅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수익 전환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은 매수하고 매도가 초 단위로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 수익금은 3영업일 뒤면은 바로 현금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체력 소모도 가장 적고요. 문제는 이 급변하는 주식시장에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단타 치면서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5% 수익이면은 5만 원, 7% 수익이면 7만 원, 15% 수익이면 15만 원 수익이 이렇게 발생한다 그죠? 이걸 대략 우리 보수적으로 하루 5%를 평균으로 매겨볼게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하루에 한 번, 한 달 20거래일 동안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루 수익을 5%로 잡으면은 총 수익이 16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결국 100만 원이 260만 원, 2.6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속도가 붙어서 처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만들기가 어렵지 200부터 400 가는 거는 힘이 그 절반밖에 안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초기 투자 자산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1개월 뒤에 200만 원, 2개월 뒤에 400만 원, 3개월 뒤에 800만 원, 3개월 만에 8배에 달하는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200만 원으로 출발을 했다라면은 3개월 뒤는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시간상 모든 종목을 매매 못하고 놓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시장이 갑자기 너무 출렁임이 심할 수 있고요. 이번처럼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또 관망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잃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나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하루 종일 주식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 판세를 정확하게 짚어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께 모두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에 100%는 없다 보니까 제가 그 변수까지 모두 잡아서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분명한 건 시작을 한 사람과 시작조차 안 한 사람들과의 격차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게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테고요. 제2의 월급 시작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장 남은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늦어질수록 복리로 불려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복리가 바로 시간의 마법이거든요. 월급 프로젝트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상담 전화번호 010-7556-8870번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만 한 통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에 이 글로벌 업황으로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원전에 대해서 에너지주에 대해서 밀어줄 수 있는 재료 좀 같이 뉴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이 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포함해가지고 이 IBM 양자 관련된 9개 기업에다가 우리 돈 3조가 넘는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뒤이어가지고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에도 1조 7,600억 원을 추가로 투입을 하겠다. 자, 이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얘네가 비중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 육성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빅테크들끼리만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미국 정부랑 그 프랑스 정부 대통령이 왜 직접 나설까? 양자가 상용화되는 순간 세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양자 컴퓨팅 기술로 인해서 AI보다 100배 더 빠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국가 기관 자체의 전반적인 해킹으로 인해서 국가를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국가를 무너뜨릴 목적보다는 다른 국가도 같이 치고 올 때 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AI보다 100배 더 빠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래서 에너지가 대비가 안 되어 있다.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라도 정부는 파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탈원전을 주도했던 유럽도 원전 어게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도 지금 계속 이어졌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국이 3배라고 해요. 감당 안 되고 백기 연 거죠. 이거 신재생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뭐 신재생 가면 원전 안 간다? 이거 아니에요. 원전도 가야 되고 신재생도 가야 되고 뭐 LNG 가야 되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때려 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일단 에너지를 더 크게 많이 들여올 수가 있는 게 원전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움직임들의 주목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을 그렇게 털어먹고 반도체주들 무너지고 무슨 창신 메모리가 중국에 상장을 해가지고 막 후덜덜덜 떨면서도 오히려 뭘 하고 있다? 이게 직접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타격을 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베라 루빈도 일시대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베라 루빈보다 HBM이 50%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리사수가 삼성이랑 본계약 임박으로 칩당 메모리를 50%더 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어쨌든 수주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메모리 만드는 족족 계속 팔려나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 어때요? 이런 호재들이 반영이 됐나요? 반영을 못 시켰다. 그러면 결국에 얘네가 낙폭을 멈출 때는 뭘 하게 된다. 이런 호재들을 하나씩 하나씩 반영을 시켜주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주 반등에 죽었던 재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찌됐든 얘네도 투자를 늘리고 했던 부분들,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점점 진척이 이루어지면은 전력 문제가 제일 이게 난항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얘네들은 수혜를 더 받아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무리 차트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 계속 힘들었어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언제나 더 빠질 때는 더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뭐다? 일단은 우리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만 힘든 게 아니다. 시비 애들도 힘들고 이전에 공매도 청산을 하려고 했던 애들도 힘들고 그리고 계속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결국에 이걸 전환을 못해도 시장이 더 빠지는 것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로라도 그리고 연말에 대주주에 대한 기준을 올리고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거라도 지금 정부의 목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의 외국 자금도 유출이 되고 우리 국민들 순식간에 이러한 상황을 맞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상반기에 보냈었던 스탠스랑 너무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방어를 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비투해가지고 이르신 분들이 회생하고 뭐 파산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감면도 정부 세금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주를 위해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나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 커질 수 있도록 우리 주주님들 댓글에 동의 한 번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의 다른 종목에 들어있는 물량에 대해서 물린 것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 한번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하셔가지고 이 영상이 진짜 알고리즘 상단으로 한번 띄워질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화이팅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지는 태양도 봤지만 다시 떠오르는 태양도 같이 맞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통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판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랭크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주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일을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X 재료까지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정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 날아간 뒤에야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방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